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법률팀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8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하고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를 유시한 트럼프 재선 캠프 법률팀이 미국 시간으로 19일 워싱턴 소재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청사에서 90여 분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11월 3일 대선 이후에 현재까지의 소송 진척 상황을 알리면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8대 문제점 그리고 증거들을 제시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줄리아니와 파웰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미국 대선은 더욱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고요. 사실상 단순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대대적인 전쟁 수준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이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 2주간 많은 사람들의 증언 조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언론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선거 부정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선전포고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이 주장해왔던 이번 이 선거에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말만 무성하고 증거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언론들이 그렇게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부정선거는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반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줄리아니는 이번 선거 부정과 관련해 가지고 증인들이 모두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증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지역들에게서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이 코로나19를 빙자해가지고 우편투표를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는데요. 이걸 악용해가지고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 줄리아니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줄리아니가 밝힌 이 선거 부정 8대 문제점, 8가지의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참관인들의 접근 제한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뚜렷한 부정선거 의혹은 참관인들을 개표 상황 관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측 참관인들이 감시를 못하도록 막으면서 다량의 부재자,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편투표는 투표지가 담긴 봉투에 적힌 서명하고 선관위가 미리 확보한 유권자 서명을 대조해 보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서명 대조 작업에 공화당 측 참관인들의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유권자 사기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대 줄리아니는 참관인이 우편투표 용지의 서명 대조를 감시하지 못한 표들은 무효라고 그러면서 봉투가 이미 폐기됐다 그러면 이걸 재검표하는 것도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치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불법적 조치들은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는 많은 미국인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우편투표의 서명이 불일치하더라도 개표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카운티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가지고 무효 처리돼야 될 우편투표 용지들까지도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빈칸에 채워 넣어 가지고 유효표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재사항 미비 우편투표 용지들은 공화당 관할 지역에서는 모두 원칙대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맞은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선 당일 투표를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그랬더니 이미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투표를 해버렸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 줄리아니 변호사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시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현장에서 투표를 시도했는데 이미 투표권이 행사됐다는 안내와 함께 투표가 거부됐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투표권을 도둑맞은 셈입니다. 이건 신분 확인을 누군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편투표 발송 일자 논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는 11월 3일 우체국 소인으로 발송 확인이 돼야만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4일 이후에 소인이 찍혀 있으면 무효표로 당연히 처리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선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재자 투표도 개표를 하고 기한을 넘긴 우표 투표는 날짜를 맞춘 것으로 수정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줄리아니는 폭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우체국 소인을 3일 도착분으로 유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개표상에서의 바이든 표가 중복 집계됐다는 겁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이 바이든을 찍은 용지를 여러 차례 반복 개표해가지고 이 바이든의 득표수를 늘렸다는 증언이 무려 60여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줄리안은 이런 방식으로 6만에서 10만 표 정도가 중복 집계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미등록 부재자 투표지도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합 지역이죠. 위스콘신에서는 사전 등록도 안 한 부재자 투표들이 대대적으로 발견돼 가지고 역시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이미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미로키에서 6만 표, 메디슨시에서 4만 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미시간주의 웨인 카운티에서는 지난 17일 선거 결과 인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줄리아니는 설명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미 다른 주로 이사간 사람들이 부재자라 그러면서 투표한다든지 또는 중복 투표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권자 수보다 많은 투표용지입니다. 역시 최대의 경합주죠.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여러 카운티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등록된 유권자 숫자보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더 많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시간주의 웨인 카운티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 문제 지역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최종 승인이 거부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디트로이트에서 유권자보다 훨씬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나는 미시간에서 이겼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엄청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를 비롯한 지역들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이 도미니언 바팅 시스템이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 그리고 좌파의 돈줄이죠. 조지 소로스와 연결됐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 투자자죠. 이미 미국 좌파의 자금줄로 알려질 정도로 사회주의 이념 성향을 지닌 인물입니다. 특히 이번 부정선거 주범으로 거론되는 스마트매틱사의 피터 네펜즈 회장은 오바마 정권 당시에 국토안보부 TSA 국장이었고요. 지금도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인 영국의 마크 브라운경은 조지 소로스의 개방사회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관성에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표가 해외에서 집계되고 있고요. 더미니언의 투표 장비와 다국적 선거 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의 소프트웨어가 알고리즘으로 개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해가지고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드니 파웰은 이런 개표 조작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마트매틱의 소유주 2명이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으로 인한 개표 조작 사례를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을 해낸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스콘신주에서 대선 다음 날이죠. 4일 새벽 3시 42분경에 한 5분 사이에 바이든표 10만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한쪽만 이렇게 쭉 올라간 게 보이시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투표지를 스캔 처리하고 집계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컴퓨터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앞고는 이 연방검사 출신인 시드니 파웰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로 승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겁내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엉망인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파웰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극적인 부정선거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중국 등과 같은 국가들이 선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번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한 과정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 증언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보안요원 출신인데요. 이 내부 고발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한 투개표 조작을 위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이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또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이 개표 결과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개표 조작을 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은 스마트매틱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요. 미국 전자투표기 업체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역시 스마트매틱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파월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월의 주장대로 이런 시스템이 펜실베니아와 그리고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등 이런 주요 경합주에서 부정선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6일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도미니언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야 될 6,000장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표로 집계됐다는 폭로가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신빙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당시 그 민주당 소속인 조슬린 벤슨 미시간 주무장관이 뭐라 그랬느냐면 공무원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 그러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정상 작동됐다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법률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스마트매틱은 최근에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도미니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의혹을 부인했고요. 이 도미니언 측도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정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펜실베니아에서 열기로 했던 청문회에 처음에는 이 도미니언 측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돌연 이걸 거부를 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억만장자인데요. 잘 아시죠? 고원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파운더 그룹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바로 그 파운더 그룹은 다름 아닌 중국 정부가 소유한 북경대학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특히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가 이번 부정선거의 원인이 빅테크라면서 이번 미국에서의 부정선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민주주의 국가들의 문제라고 지목을 해서 이번 미국 부정선거 파문이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웰은 17일 트위터를 통해서 빅테크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파웰은 이어서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이 바이든을 응원하는 것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해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파웰이 주장한 대로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이번 3일의 대선이 빅테크라고 불리는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같은 이런 IT 공룡들하고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같은 이런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는 이미 바이든을 당선자로 지칭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라든지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든지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의 트윗 중에서 이번 부정선거의 주범인 전자개표 시스템이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이제 부정선거 주장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한국의 많은 반문재인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바로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전투표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을 했고 이 장비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국 대선의 최종 승자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버지니아 같은 7개 지역에서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여기서 주지사와 주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가 있죠. 버지니아입니다. 이 버지니아를 뺀 6개 지역에서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에 대한 무효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창관인 접근 거부 문제, 유권자 확인 불확실로 인한 문제,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소 또한 아직도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심리가 모두 마무리돼야지 선거 결과 인정이 가능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마무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여기다가 유명한 깽단 두목인 조인 멜로니노에게 민주당 바이든 측에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미시간주입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미시간주의 선거 결과 인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 미시간주 의회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들의 설명을 듣고 또 이제 인정하지 못하도록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웨인 카운티에서는 일단 현재 바이든 후보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스콘신주 선거인단 10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단 몇 개 카운티에서 부분 재검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지아주 16명이 걸려 있죠.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0.3%포인트로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조지아주 국무부가 20일 이번 대선 결과를 인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몇 분 만에 이걸 번복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했다고 발표를 했던 브래드 라펜스페거 주 국무부 장관은 이 숫자는 민의를 반영한다 그러면서 인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만은 불과 수분 만에 이걸 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날 오후에 늦게 다시 조지아주 선거 최고 관리자가 이 선거 결과가 최종 인정됐다는 발표를 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핵심 경합주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주에서도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와 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조지아주의 재검표에 대해서 서명 대조 작업을 다시 하지 않는 재검표는 가짜표를 다시 세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재검표 과정에서도 전혀 있을 수 없는 빳빳한 새 투표지가 나왔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 트럼프 재선 캠프 측에서는 이번에 선거 결과 인정을 발표한 라펜스페거 주 국무장관이 이번 대선 조지아주 선거에 사용되었던 미국 전자투표기 업체 도미니언사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결정한 인물이라는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의 리누드 변호사는 이 라펜스페거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주 국무장관이 주선거법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최종 결정권자는 공화당 소속인 캠프 주지사인데요. 이 캠프 주지사는 원래
그날 당일날 오후 5시경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만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주 선거 규정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24일까지 기계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어서 법적인 단계도 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캠프 주지사가 오는 28일까지 선거인단 투표에 보낼 16명의 선거인단을 승인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들을 트럼프 재선 캠프 측에서 계속 주장한다 그러면 바이든 후세의 현재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리조나입니다. 11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는 이미 바이든 후세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바다입니다. 선거인단 6명입니다. 네바다에서도 부정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권자 명부에서의 부정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하는 대로 바이든 당선자라는 말을 계속 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32명입니다. 바이든은 22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현재 나타난 선거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임하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재선을 결정짓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재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해 계획된 부정선거 전모를 폭로하면서 아예 전국을 주도해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이든의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게 이제 주목됩니다. 또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기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의 뜻대로 이렇게 결론이 귀결될지 아니면 바이든이 또 다른 반격을 행할지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는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